50대를 넘기면서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을 잡는 일도 줄고 대화가 어색해지고 잠자리마저 부담이 되기도 하지요.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특히 아내가 피하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이면 남편은 마음이 떠난 걸까 하고 속상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경우 그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몸의 변화로 생긴 통증과 불안, 그리고 서로 속도를 맞추지 못한 소통의 빈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몸의 신호를 함께 이해해보고, 그 다음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친밀감을 되찾는 순서를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열게 하는 대화법을 나눌 거예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작은 이해와 배려가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 1. 왜 갑자기 아프고 불편해졌을까? 50대 이후 몸의 변화. 50대를 지나면서 잠자리가 갑자기 아프거나 불편해졌다고 느끼면 많은 분들이 먼저 내가 이상해진 건가? 우리 부부만 문제가 생긴 건가 하고 혼자 속으로 마음을 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특별한 잘못이 생겼다기보다 나이와 함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이자 지금부터는 방식과 속도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성은 폐경을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질과 주변 점막이 얇아지고 윤활 분비가 줄어 수분과 유연성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점막이 마르면 탄력이 떨어지고 미세한 상처가 생겨 예전에는 부드럽게 느껴지던 자극도 따갑고 화끈거리는 성교통으로 바뀌고, 심하면 관계 후에 잔통이 오래 남을 수 있지요. 또 갱년기에는 열감, 두근거림, 관절통, 만성 피로가 동반되고 잠이 얕아지면서 감정 기복이 커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긴장이 쌓이면 골반 주변 근육이 저절로 굳어 몸이 더 마르고 통증을 더 크게 만드는 악순환도 생깁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줄고 혈류가 느려져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충분히 흥분해도 단단함이 덜하고 유지 시간이 짧아지며 그로 인해 자신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남성의 의지나 사랑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리적 흐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우울감, 전립선 치료처럼 중년 이후 흔히 겪는 질환과 그 약물이 성기능이나 감각을 둔하게 만들기도 하고 피로를 키워 몸의 반응을 늦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왜 이럴까 하고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지금 내 몸이 새로운 시기로 들어왔구나. 이제부터는 서로 더 천천히 맞춰가야겠구나 하고 차분히 이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 부분은 화면의 호르몬 감소와 점막 변화, 혈류 변화가 어떤 순서로 몸의 느낌을 바꾸는지 간단한 인포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 이해도도 높고 불안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이 변화만 이해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희 여사, 61살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상담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관계 뒤에 따가움이 오래 남고 다음 날까지도 시큰거려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피하게 되었다고 했지요. 남편인 이준호님, 64살은 아내가 멀어진다고 느끼며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 혹시 마음이 변한 건가 하는 생각에 속으로 서운함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두 분 모두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의 변화를 서로 몰랐던 것이 오해와 거리감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예전처럼 잘 안 될까봐 겁이 나고 아프다고 말하면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참고 또 참았다가 결국은 더 무서워졌다고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나이 들면 원래 그런 줄만 알았지 아내가 실제로 아픈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며 미안해했고 그제야 아내의 표정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이나 불편함을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받아들이면 부부는 서로를 탓하는 대신 같은 편이 되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를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다독이게 됩니다. 건조함이 심한 경우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을 조금 줄이며 자극적인 비누나 세정제를 피하고 따뜻한 샤워로 긴장을 풀고 관계 전후에 충분히 쉬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출혈이 동반되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 다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보습제나 호르몬 치료를 상담받는 것이 좋으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을 돌보는 선택입니다.
남성의 변화도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 골반저 운동으로 혈류를 살리고 술과 담배를 줄이며 복용 중인 약을 의사와 함께 점검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속도와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편안함을 최우선에 두면 불편함은 서서히 줄고 마음도 다시 가까워지며 서로에 대한 신뢰도 더 단단해집니다. 파트 2. 아내가 말 못한 신호 3가지 통증 두려움의 언어. 50대 이후에 아내가 예전보다 조용해지고 스킨십을 피하는 듯 보일 때 남편 입장에서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사랑이 식은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요. 하지만 아내의 거리감이 곧 마음의 거리라는 뜻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많은 아내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그 마음을 말로 꺼내지 못합니다.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나만 이런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참고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대신 몸이 먼저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몸이 갑자기 굳는 것입니다. 어깨나 골반에 힘이 들어가고 손길이 닿을 때 살짝 피하거나 자세가 딱딱해지는데도 아내는 애써 괜찮다고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숨이 짧아지거나 어느 순간 숨을 참는 듯한 모습입니다. 편안한 호흡 대신 얼굴이 굳고 눈썹이 찡그려지면 즐거움이 아니라 긴장과 두려움이 올라왔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관계 자체를 자꾸 미루거나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피곤함을 말하거나 잠든 척을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마음보다 통증의 기억이 앞서고 있다는 뜻일 때가 많고 이 신호들만 알아차려도 부부의 오해는 크게 줄어듭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자 여사, 만 60살과 남편 김성호님, 만 64살 부부도 이런 신호를 한동안 서로 놓치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결혼 후 30년 넘게 다정하게 지냈지만 여사님이 갱년기를 지나며 건조함과 따가움을 느끼기 시작한 뒤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사님이 남편에게 미안해 웃으며 넘겼고 아프다고 말하면 남편이 실망하거나 자신을 탓할까봐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여사님의 몸은 점점 굳어지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자주 찾아와 잠자리가 두려운 시간이 되어버렸지요. 남편은 그 변화를 사랑이 멀어진 신호로 받아들여 서운함이 쌓였고 말수도 점점 줄었습니다. 여사님은 내가 이제 여자로서 부족해졌나 하고 자신을 탓하며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 긴장이 통증을 키우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결국 어느 날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아픈 게 무서워서 그래요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진짜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신호였다는 것을 깨닫고 미안하다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두 분은 그날 이후 서두르지 않기로 약속하고 불편한 느낌이 오면 바로 멈추고 쉬어가는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또 관계 전후로 서로의 컨디션과 마음을 묻는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가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필요하면 산부인과에서 건조함과 통증을 상담받자고 함께 결정하니 여사님의 두려움도 훨씬 가벼워졌지요. 화면에 불편 신호 체크카드를 띄워두고 함께 확인해 보시면 말로 다하기 어려운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안전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파트 3. 기술보다 먼저 안전한 분위기와 예열. 많은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아내가 편해질까를 고민할 때 자꾸 방법이나 기술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의 친밀감 회복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안전한 분위기입니다. 마음과 몸이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니까요. 특히 한 번이라도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었던 아내에게는 서두르는 느낌 자체가 두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박순자 여사 62살은 갱년기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조심스러워졌는데 남편이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급하게 다가올 때마다 몸이 먼저 굳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인 이광수님, 65살은 나는 애정을 표현한 건데 아내가 자꾸 피하니 속상했다고 털어놓았지요. 두 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날인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묻고 어깨를 토닥이거나 손을 잡는 것처럼 부담 없는 스킨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작은 순서였어요. 아내의 표정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니 몸도 마음도 훨씬 덜 긴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친밀감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걷는 속도를 맞추는 과정이라는 걸 두 분이 함께 배우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관계 전 5분 대화 루틴입니다. 특별한 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낮은 목소리로 여보, 오늘 당신 컨디션은 어때요? 하고 묻고 아내가 말하면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다음 혹시 불편한 데가 있으면 말해줘요. 그럼 우리 천천히 맞춰가요. 라고 안심을 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아내가 망설이거나 부끄러워하면 괜찮아. 오늘은 그냥 당신이 편한 만큼만 일하고 덧붙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음도 솔직히 전하세요. 나도 당신이 편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라는 말은 아내에게 큰 안정감이 됩니다. 이 짧은 5분이 지나면 서로의 속도와 경계를 자연스럽게 확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몸이 훨씬 편안하게 따라옵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아무리 노력해도 더 멀어집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이 5분만 먼저 해보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작은 대화 하나가 얼어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의 시간은 훨씬 따뜻하고 안전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파트 4. 아내의 조음 씨름을 묻는 대화법. 부부 사이에서 친밀감이 다시 살아나려면 몸의 변화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화를 함께 다뤄주는 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어려움을 느끼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아내가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짧고 부드러운 질문 한두 마디가 아내에게는 가장 큰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기 괜찮아? 이 정도면 편해? 조금 쉬어갈까? 같은 말은 길고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느낌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내는 그 신호를 받는 순간 몸의 긴장을 풀고 내가 불편하면 멈춰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진행되면 아내는 다시 참고 버티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 있고 그 침묵이 통증과 두려움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질문을 시험처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숨 고르듯 자연스럽게 건네는 태도입니다. 아내가 조금 불편해요라고 말했을 때도 얼굴이 굳거나 실망한 기색을 보이면 아내는 다음부터 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대답이 기대와 다르더라도 알겠어. 그럼 천천히 해보자. 지금 말해줘서 고마워하고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은 아내에게 거절해도 사랑이 줄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이 쌓여야 진짜 편안함이 생깁니다. 화면에는 이런 짧은 문장들을 자막이나 카드로 띄워두면 남편들이 따라하기에도 훨씬 쉽고 아내들도 마음속에서 그래,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민수님, 만 62살과 최은경 여사, 만 60살 부부는 이 작은 질문의 힘을 몸으로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두 분은 결혼 생활이 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자리에 대해 말을 꺼내는 일이 아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사님은 갱년기 이후 몸이 건조하고 예민해지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남편이 서운해할까봐 괜찮다는 말로만 넘겼고 결국은 피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졌지요.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마음의 변화로 오해했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다가도 반응이 차갑게 돌아오면 자신도 모르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여보,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한 게 있으면 말해줘. 지금은 당신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 라고 조용히 했던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여사님은 그 말이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남편은 관계 중간중간 지금 이 정도 괜찮아? 쉬어갈까? 하고 짧게 물어봤고 여사님이 잠깐 멈추자고 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남편이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표정을 보이지 않으니 여사님도 말하기가 편해졌고 오히려 몸이 더 빨리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 기술이 아니라 대화가 친밀감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싫다는 말이 사랑을 거부하는 말이 아니라 더 편안한 길로 함께 가자는 신호라는 걸 이해하니 서로의 마음이 다시 가까워졌지요. 이렇게 짧고 따뜻한 질문을 주고받는 순간들이 쌓이면 부부는 어느새 같은 편이 되어 서로의 속도로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파트 5. 무리하지 않는 방법, 자세, 체력, 통증 관리. 50대 이후에는 마음은 가까이 있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 어깨가 예전 같지 않으면 친밀한 시간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무리하다가 되레 통증이 커져 다음부터는 더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젊을 때 하던 방식이나 자세를 그대로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유연성과 근력이 줄고 관절이 쉽게 긴장하며 작은 압박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도록 변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편안함이 먼저이고 아프면 멈춘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약한 분들은 허리를 과하게 젖히거나 오래 버티는 자세보다 옆으로 누워 서로의 체중이 덜 실리는 방식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분들은 무릎 아래에 낮은 쿠션이나 접은 이불을 받쳐 각도를 조금 완화해주면 긴장이 확 줄어듭니다. 어깨가 아픈 분들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을 줄이고 팔꿈치나 등 뒤에 베개를 받쳐 몸을 안정시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보조만으로도 몸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 긴장이 풀리고 그 결과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에 선정적인 묘사 없이 실루엣 수준으로 옆으로 기대기, 쿠션 받치기, 무릎 각도 완화 같은 편안한 자세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멋있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하게 숨 쉬며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오정희 여사, 68살과 남편 서기훈님, 71살 부부는 이 원칙을 배우고 나서 관계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임은 허리 디스크가 있어 오래 한 자세로 있으면 통증이 올라왔고 그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어 친밀한 시간을 피하곤 했습니다. 오 여사도 무릎 관절이 시큰거려 몸에 힘이 들어가면 금세 불편해졌고 서로 눈치를 보느라 말이 더 줄어들었다고 했지요. 두 분이 상담에서 제일 먼저 한 약속은 아픈 신호가 오면 바로 멈추자는 것이었습니다. 선임은 허리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옆으로 기대고 허리와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두어 몸이 꺾이지 않게 했습니다. 오 여사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 관절이 긴장하지 않도록 했고 불편하면 곧바로 잠깐 쉬어요 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간에 멈추는 일이 어색했지만 멈춤이 실패가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걸 서로 확인하면서 마음이 훨씬 놓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통증이 느껴질 때 억지로 이어가지 않으니 몸이 통증의 기억을 덜 쌓게 되고 두려움도 줄어들었다고 했지요. 만약 통증이 반복되거나 따가움이나 출혈 같은 신호가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점검이 필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루지 말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상담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나 관리법을 함께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무리하지 않는 지혜가 건강한 친밀감을 지키는 길이고 서로의 몸을 배려하는 그 태도가 부부 사이의 믿음까지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파트 6. 친밀감은 성행위만이 아니다. 일상 속 회복 루틴. 50대 이후에 부부가 겪는 거리감은 꼭 잠자리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 동안의 작은 무관심과 서운함이 쌓여 밤의 어색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서 친밀감을 다시 살리고 싶다면 성생활만을 문제로 보지 말고 일상 전체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을 잡는 일, 짧은 포옹, 따뜻한 한마디 칭찬, 함께 걷는 시간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부부 사이의 온도를 다시 올리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가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하며 스킨십을 줄이는데 몸은 나이가 들어도 따뜻함과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접촉이 쌓이면 마음의 경계가 풀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의무처럼 해야 하는 숙제나 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로 생각하면 부담만 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직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여전히 같은 편이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재정해야 하면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화면에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친밀감 루틴처럼 손잡기, 포옹, 칭찬, 산책을 따뜻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친밀감이 살아나면 밤도 달라집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정태식님, 69살과 윤미경 여사, 66살 부부는 이 사실을 몸으로 겪은 분들입니다. 두 분은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말이 줄었고 스킨십은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정님은 아내가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 괜히 눈치가 보였다고 했고, 윤 여사는 남편이 먼저 다가오면 몸이 굳고 그게 미안해서 더 피하게 됐다고 했지요. 상담에서 제가 두 분께 권해드린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에 딱 3가지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손을 잡고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하기, 낮에 스쳐 지나갈 때 어깨나 등을 잠깐 토닥이기, 저녁에는 10분만이라도 같이 동네를 걷기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윤 여사께서는 그렇게 걷는 동안 남편이 내 속도를 맞춰주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자연스럽게 말이 다시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정님도 아내가 먼저 내 팔을 잡는 순간 내가 여전히 남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웃으셨지요. 그 뒤로 두 분은 잠자리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서로에게 기대는 마음이 먼저 살아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몸이 먼저 편안해지니 밤의 두려움도 줄었고 혹시 불편함이 생기면 잠깐 쉬어가며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결국 친밀감은 한순간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관계 속에서 서서히 되살아나는 신뢰와 따뜻함이라는 것을 두 분이 함께 확인하신 셈입니다. 이런 작은 회복 루틴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트 7. 켜켜이 쌓인 오해를 푸는 방법, 사과 재시작.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멀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현재의 불편함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뒤에 오래 묵은 서운함과 오해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지요. 누구도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닌데 말하지 못한 마음이 쌓이고 그 마음이 다시 몸의 긴장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더 멀어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 잘못을 가르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사과라는 말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당신 마음을 제대로 몰라서 미안해. 당신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눈치채지 못했네? 같은 한마디가 마음의 얼음을 녹입니다. 반대로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때는 나도 힘들었어처럼 바로 변명부터 나오면 아내도 남편도 다시 입을 닫게 되지요. 사과는 내가 약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지키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있어야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화면에는 이런 재시작 대화의 예시를 짧은 카드로 보여드리면 말이 서툰 분들도 훨씬 편안하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속도를 다시 맞춰보자. 당신이 편안한 방식으로 해볼게 같은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대전에서 사시는 한정호님, 67살과 아내, 송미자 여사, 65살 부부는 이 용기를 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던 분들입니다. 두 분은 결혼 생활 내내 서로를 성실하게 지켜왔지만 몇 해 전부터 잠자리에서의 어색함이 시작된 뒤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여사님은 갱년기 이후 불편함이 있었지만 남편이 실망할까봐 참고 지냈고 그 참음이 서운함으로 변해 마음이 다쳐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변화가 자신에 대한 실망이라고 오해했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더 무뚝뚝해졌지요. 그러다 어느 날 한님이 먼저 내가 당신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 미안해. 우리 다시 천천히 해보자 라고 말했을 때 여사님이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그 울음은 원망이 아니라 이제야 내 마음이 보였다는 안도였지요. 두 분은 그날 이후 불편함이 생기면 서로 탓하지 않고 원인을 함께 살피기로 약속했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건조함과 통증에 대한 상담을 받고 남편은 비뇨기과에서 혈관 건강과 복용 약물을 점검하니 마음이 한결로였다고 합니다. 또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가 말로 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서운함을 안전하게 꺼내보면서 내 편이 여기 있구나 하는 신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해를 푸는 길은 빠르게 결론을 내는 길이 아니라 늦어도 괜찮은 이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다시 걷는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어떠했든 오늘의 한마디가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고 그 시작은 언제나 당신을 더 잘 알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오해의 뿌리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나이 들며 달라진 몸을 서로 잘 몰라 그 변화를 말로 나누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변하지만 그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자주 물어보고, 불편하면 멈추고, 살피는 작은 배려가 쌓이면 부부의 마음은 다시 안전해지고 가까워집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함께 챙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건조함이나 통증이 반복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시고 서로의 컨디션에 맞는 속도를 찾아가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시 맞춰가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을 잡는 일도 웃는 일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가 쌓이면 밤의 시간도 더 편안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늦었다고 느껴지는 오늘이 오히려 가장 좋은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들고 따뜻한 친밀감은 남은 삶을 더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